안녕하세요. 할매 여행기 이지선입니다. 아프리카 여행기 14부 중 10회째입니다. 약속한 통장 내용을 공개합니다. 사람들은 펭귄은 추운 남극 지방에서만 사는 줄 압니다. 눈이 많이 쌓인 추운 곳에서 새끼를 품에 안고 아장거리는 펭귄의 모습은 모성애를 자극하고 정감을 느끼게 하죠. 그러나 남아프리카 볼더스 비치 해변에도 자카스 펭귄이 살고 있어요. 키가 35cm 정도라서 귀엽지만 모습은 똑같아요. 모래사장 주변 마을은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를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금지 구역으로 했어요. 대신 관광용 발판길을 만들어 놨어요. 펭귄은 모래사장과 주변의 숲에서 보호받으며 자연 상태로 살아갑니다.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만 자꾸만 개체수가 줄어들어 지금은 3,000마리 정도가 남아있다고 해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그들의 삶도 예전 같지 않나 봐요. 동물이 살기 어려우면 인간도 살기 어려워지는데요. 펭귄을 자세히 보면 재미있어요. 새끼를 품고 있는 어미도 있고 알을 품고 있는 녀석도 있는가 하면 한참 열애 중인데 그 주변을 빙빙 돌며 구경하는 놈도 있고 방해꾼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옆에서 치근덕거리는 질투꾼도 있네요. 혼자 외롭게 산책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단 둘이서 무리와 떨어져 숲속에서 데이트하는 놈도 있어요. 보기에는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요놈들이 화가 나 소리를 치니 멧돼지 소리가를 냅니다.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어 깜짝 놀랐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예쁘고 사랑스럽고 목소리도 좋은 완벽한 동물도 없나 봐요. 펭귄의 몸은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새처럼 잠수하기 좋게 뼈가 비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몸의 털도 매끈해요. 알도 많이 낳지 않아요. 한두 개 정도를 암수가 번갈아가며 품어요. 펭귄은 부부 사이도 좋아서 새끼를 키우는데 부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현대 부부상이지요. 펭귄도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숲에 들어가 그야말로 돼지 목 다는 소리를 지릅니다. 하기야 스트레스는 그렇게 풀어야 하죠. 남아공을 무지개 국가라고 해요. 무지개처럼 환상적이거나 아름다운 이미지에서 하는 말은 아니고요. 다양한 여러 인종과 종교가 한데 어우러져 구성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흑인이 80%, 백인이 10%, 유색인이 10%의 인종 구성과 여러 부족들이 모여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 갈등과 잡음이 많은 건 당연하죠. 아프리카 불행의 원인 중 하나는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서양 열강들입니다. 10%의 백인이 90%의 대다수를 강제로 강압하며 다스리고 자기들의 노예로 부렸으니 어디 양심적인 국가라 할 수 있는가요? 겉으로는 신사적이고 신앙적인 척 기독교를 팔면서 악마 노릇을 한 그들 형태가 지금의 중동 사태와 세계 불안을 자초한 것이지요. 만델라 흑인 대통령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국제적인 협력도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제재로 석유 수출을 못하게 해 경제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고요. 언론의 비판도 많았고 꾸준히 투쟁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1994년 민주화 참정권을 획득하기까지 만델라는 종신형을 받고 27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어요. 그래도 백인 정권 하에서 노벨상에 9명이나 수상했습니다. 문학상 2명, 의학상 2명, 그중에 평화상이 4명이나 있는 것이고 보면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평화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죠. 좀 특이한 것은 최초의 흑인 대통령 만델라와
마지막 백인 대통령 크라크 씨가 공동 수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크라크 씨는 통 크게 흑인 참정권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참정권을 허락했으니 평화상을 받을 만하지요. 남아공이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문화 수준이 높고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백인들이 토대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흑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피비린내 나는 보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만델라는 용서와 화해를 주장했어요. 그의 정책도 백인들의 지위와 경제권을 인정했고요. 호주 등으로 나간 백인들도 있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았지요. 보복을 분출하는 흑인들의 감정을 다독이며 국민을 하나로 화합시킨 만델라는 역시 위대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하지요. 인권 변호사인 그는 감옥에서도 인권운동을 했습니다. 백인 정부의 극악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죄수들의 인권과 흑인들의 권익을 위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 합니다. 그의 이런 일들이 알려져 감옥에서 많은 상을 받았어요. 이런 무저항이 백인 정부의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무력 탄압의 빌미를 주지 않고 세계 지성인과 양심에 호소했으니까요. 만델라는 생전에 3번의 결혼식을 했다고 해요. 처음 부인은 절실한 여호와의 증인이라서 성향이 달라 이혼하고, 사회운동가인 2번째 부인은 27년간의 옥바라지를 하고 사회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만델라가 석방 후에 갈등이 심했답니다. 감옥 생활하는 30여 년을 부부로 살았지만 부인의 의도와 불편한 행동들을 모두 용서하고 장관을 시켰다네요. 그러나 고집이 너무 세고 막무가내라 대통령의 말도 듣지 않아 해임하고 이혼했답니다. 80세에 만난 3번째 부인과는 15년을 살았는데 이상향의 여자였대요. 자식을 일찍 잃어 죽을 때 본인의 모든 유산은 3번째 부인에게 남겼답니다. 그녀는 모잠비크 대통령이던 남편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자 만델라 대통령이 감옥에서 위로를 했대요. 그런 인연으로 28년의 나이 차이도 있지만 80세 생일날에 재혼했어요. 2명의 대통령 부인이 된 그라샤 마셀은 얼굴도 미인이라니 무슨 복을 타고났을까요? 참 부럽네요. 함께 해주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구독을 누르시면 남수단 우물 파는데 지선 할매가 1,000원의 후원금을 냅니다.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